안녕하세요. 상호치다입니다. 마인드맵 고사성어 오늘은요 비육지탄 편입니다. 도대체 이 네 글자를 위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길래 우리는 이 비육지탄이라는 글을 보면서 의미를 떠올릴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시작합니다. 자, 스토리 부분입니다. 삼국지 연유를 기초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재미있게 유비의 일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 당연히 삼국지 연유의 주인공이고요. 이 세상 사람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꿈과 희망, 야망이 있었습니다. 마침 젊은 날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도 한번 봉기해봐야겠다 해서 마침 절대 영웅들과 함께, 관우 장비들과 함께 도원결의를 맺고 나갑니다. 그러던 와중에 동탁을 무찌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최고 영웅이라고 하는 여포도 무찌르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시대의 라이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대를 풍미했던 조조를 만나고요. 조조도 유비가 이 애를 옆에 두고 같이 일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좋은 벼슬까지 줍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대기업, 최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건데 아니야, 나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 해서 조조를 죽일 생각을 하다 실패를 하고 도망쳐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는 바로 유비의 야망, 다시 하늘 일으키겠다 이런 촉한으로 결국은 되죠. 어쨌든 간에 그 야망 덕분에 다시 도망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도 너무나 유명한데요. 같이 차를 마시다가 번개를 치고 무서워서 놀라고 숨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열심히 조조를 피해 도망을 치다가 같은 유씨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형주 땅의 그 당 주인이었던 유표를 만나게 되고요. 같은 유씨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신야라고 하는 작은 성을 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형님 하면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거기에 이제 만족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돗자리도 팔고 너무 유유자적한 일상을 보냅니다. 여기에는 관우라 장비는 형님 언제까지 그거 알고 있을 거냐, 우리는 나가 싸워야 된다 하지만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래서 그냥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요. 무려 4년이란 시간 동안. 그래서 유비는 싸울 마음도 없고 이제도 꺾였고 나는 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없어, 내가 사장이 돼서 할 수는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유표가 유비야, 우리 성에서 파티하는데 올래? 하니까 당연히 유비는 웬일이야 하고서 이제 파티를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화장실을 가야겠다 해서 화장실을 갑니다. 그때 바로 이 이야기고요. 바로 비육지탄이라는 이야기고요. 유비가 이 다음에 이제 아니야, 내가 이러선 안 돼 하면서 내가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누가 필요한 거냐, 싸움만 잘해서는 안 되겠다,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해서 제갈공명 찾으러 가고 하는 삼고초려 얘기 들으셨죠? 그런 얘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작입니다. 바로 이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을 가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허벅지가 예전에 말 타고 다니던 그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싸우던 그 허벅지가 아닌 거예요. 너무 살이 찐 거예요. 그걸 보고서 너무 슬픈 거죠. 슬퍼서 그 아까 즐거운 파티 때 눈물을 흘리며 으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진짜 눈물 흘리며 나갔더니 유표가 아니 유비 갑자기 너 이렇게 좋은 데도 불러줬더니 왜 울어, 이런 싸가지 없게 이러니까 유표한테 제가 꿈과 희망, 야망, 보람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젊음을 걸고 나왔는데 벌써 이제는 40이 중반이 넘은 나이가 됐습니다. 이 허벅지에 살을 찐 거 보니까 제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허송세월이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과 그 울음이 바로 비육지탄이라는 이야기로 남아져 있습니다. 뜻과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를 기호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야망, 포부를 위해서 집을 나왔고요.
그런데 말 타고 막 싸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타지 않기 때문에 허벅지에 살이 쪘고요. 그것을 보고서 아, 내가 진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슬프게 우는 유비를 그려봤습니다. 자, 한자와 뜻을 좀 볼게요. 기억나시죠? 이미지 보시면서 스토리 생각하셔야 되고요. 허벅지 살찐 거 보시면서 넓적 다리 비, 고기육, 이 어조서 지자와 탄식할 탄입니다. 직역하면요, 넓적 다리가 허벅지고요. 허벅지에 살이 찐 것을 한탄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비육지탄입니다. 자, 그럼 의미를 보겠습니다. 야망을 위해서 나왔지만 말 타고 싸우지 않고 말을 안 타서 허벅지에 살찌고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라고 하면서 슬피 우는 거 비육지탄인데, 그 의미는 유비의 이야기를 아시면 이해가 됩니다. 바로 보람 있는 일을 못하고 헛되이 세월만 보낸 것을 한탄한 것을 말합니다. 자, 좌운의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운해고요, 글자 좌뇌고요. 좌뇌 운해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ABC 한번 가볼게요. 자, 유비의 이야기, 야망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있다가 허벅지 살찐 거 보고서 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그냥 보냈구나 해서 막 한탄하면 우는 거, 그것을 보면서 허벅지에 살찐 것만 보면서 한탄한다. 비육지탄이고요. 그 의미는 보람 있는 일을 못하고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슬퍼한다, 한탄한답니다. 자, B부터 가볼게요. 비육지탄을 보시면요, 글자를 보고 허벅지 살찐 거 한탄? 유비 얘기구나. 그러니까 보람 있는 일을 못하고 헛되이 세월만 보냈구나, 그것을 한탄하는 거다. 반대로 C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면 글자를 보면서 아, 보람 있는 일을 못하고 그냥 시간 보냈구나, 너무 슬프다, 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유비 얘기로 넘어가셔서 유비 얘기, 그래 슬펐지, 그래 열심히 했지, 근데 아무것도 안 했지, 살쪘지 하면서 허벅지 생각하시면서 비육지탄, 좌뇌 우뇌, 우뇌 좌뇌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비교 대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위소찬이고요. 하는 일 없이 높은 자리에서 앉아서 녹만 축낸다. 비육지탄과 반대말입니다. 직분을 다하지 못함을 비유하는 말을 시위소찬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똑같이 한탄하는 건데 맥수지탄인데요. 이거는 보리가 무성하게 자란 것을 슬퍼하는 거고요. 근데 이 보리가 무성하다는 것은 뭐냐면, 나라가 망해서 그 성 자리에 그냥 보리가 자랐다는 거고요. 나라가 멸망한 것을 탄식한다는 의미가. 실생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부만 하느라고 지금 나는 비육지탄하는 꼴이다. 새로 산 자전거를 겨울에 붙었더니 이거는 바로 비육지탄이다. 이렇게 생활에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당연히 삼국지고요. 그 다음에 중국 얘기고요. 그리고 한탄하는 그런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비육지탄을 놓고요. 키워드 한탄하는 내용, 삼국지, 중국으로 잡아봤습니다. 한자와 그 뜻은요, 넓적다리 비자였고요. 그래서 허벅지에 육, 살찐 것을 한탄한다 해서 비육지탄이었습니다. 스토리는요, 야망을 가지고 유비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나는 나라를 세우겠어, 나라의 힘을 키우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아서 허벅지에 살찐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헛되이 시간을 보냈구나를 한탄하면서 유비가 울었다는 그 이야기, 기호화된 그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는요, 보람 있는 일을 못하고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하고 슬퍼하는 뜻입니다. 비육지탄. 자, 비교대조는요, 시위소찬, 비육지탄과 반대되는 의미였고요. 맥수지탄은요, 똑같이 한탄하는 건데, 나라가 망함을 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생활에서는요, 공부만 하느라 내 인생은 정말 비육지탄이다. 아, 이제는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마인드맵 고사성어 비육지탄 편이었습니다. 그 큰 이야기와 내용을 단 몇 자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사성어입니다. 재미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운해에서 그려보시기만 하고요.
말로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